오늘은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를 실제 사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X는 친구 A를 위해 9,200만 원을 선의로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Y는 자신의 채권을 모두 회수하고도 5,4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요구하며 X의 남은 공탁금에 가압류를 걸고 직접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합니다. 사건의 흐름입니다. A가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B, Y, C가 경매를 신청하자 A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X가 B에 4,200만 원, Y에 3,800만 원, C에 1,2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Y는 배당금과 공탁금 3,800만 원을 모두 회수하고도 X의 남은 공탁금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핵심 법리입니다. 일반 보증인은 채무 전액에 무한 책임을 지지만 물상보증인은 다릅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 자체를 부담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 범위 내에서만 물적 유한 책임을 집니다. X의 Y에 대한 책임은 공탁한 3,800만 원에 한정됩니다. Y가 이미 자기 모 3,800만 원을 모두 회수했으므로 B와 C를 위해 공탁된 나머지 5,400만 원은 Y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담보 제공 범위를 넘어서는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따르면 가압류 후 피보전 권리가 소멸하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4가지 취소 사유 중 두 번째, 피보전 권리 부존재입니다. 이것이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승소 키포인트였습니다. 가압류 취소까지의 과정은 3단계입니다. 먼저 본안소송에서 X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됩니다. 이로써 Y의 피보전 권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이 법적으로 증명됩니다. 그 결과 사정변경이 인정되어 법원이 가압류를 완벽히 취소합니다. Y는 2가지 반론을 폈지만 모두 배척됐습니다. A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 명령의 채무자는 A이고 공탁자는 X라서 당사자가 달라 가압류 유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분이 2분의 1이니 800만 원을 더 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의 책임, 한도는 공탁 당시 금액으로 고정된다며 역시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의 승소 공식입니다. 물상보증인의 유한책임 입증으로 공탁금 한계를 넘는 청구를 차단하고 본안소송 청구기각 확정으로 피보전 권리 부존재를 완벽히 소명한 결과 X의 남은 공탁금 5,400만 원 전액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첫째입니다. 타인을 위해 담보를 공탁하는 순간 물상보증인이 됩니다. 사전에 공탁구조와 금액 배분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사정변경, 가압류 취소 신청을 병행 추진해야 가압류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둘째입니다. 채무자와 제3자 공탁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채권 압류 명령을 공탁자에게 들이밀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탁금 배분 비율은 공탁 당시에 영구히 고정되며 이후 지분 비율이 변경되어도 물상보증인에게 추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핵심 FAQ입니다. 법원의 공탁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민법 제353조에 따라 제3자 공탁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대한 담보 제공 의무는 강악상 간접 의무에 불과하고 질권의 표적은 공탁자 개인이 아니라 공탁금 자체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어떠한 직접 청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타인을 위해 대신 공탁하면 물상보증인이 되지만 그 책임은 공탁금 범위 내 물적 책임에 한정됩니다. 피보전 권리의 부존재가 확정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를 완벽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